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진짜 어려웠던 소설, 저 조금 딴 얘기인데 그거 진짜 어려웠어요. 거의 후반에 있는 밀턴 나오는 소설이었거든요. 감자장탕 저기 네네. 실추라는 소설인데 이거는 배경이 89년으로 딱 나와요. 그죠? 9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에 일어날 법한 계절적으로 그런 배경의 소설인데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약간 성녀를 만나게 되면서 가족 안에 비극이 반복되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끝날 듯 안 끝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게 뭐지? 약간 전 거기서 문장을 고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뭔가 되게 어마어마한 걸 담고 있는 소설 같은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거 진짜 오래 걸려 읽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읽어주신 문장 읽으면서 또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소설 전체에서 실수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실수? 네. 실수였다, 실수했다. 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찰나의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버리는 표현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실수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륜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 이거 실수였어. 그냥 한순간에 실수였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수는 내가 이렇게 실수로 방구를 이렇게 꼈는데 이렇게 대변 이걸 실수라고 하고 의도하지 않았다. 네네. 나는. 근데 만약에 너가 불륜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판단의 벽을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실수라고 할 수 있냐. 네, 윌리엄 트레버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그 모든 소설에 있어서 그런 실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런 태도를 취하지도 않더라고요.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문장을 제가 뒤쪽에 하나 고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으로 고른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다음은 제목님 문장이죠? 네. 27쪽. 네. 그럼 다음 문장은 첫 번째 조율사의 아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조율사의 아내들에 나왔던 문장이고요. 27쪽에 있는 문장 읽어드릴게요. 결국 피아노가 있는 집마다 그 나름의 모순이 생겨났다. 늙은 퍼틸 부인이 찬 진주는 오팔이고 킬리아스에 있는 문방구상의 창백한 피부에는 죽은 개가 있고 오그일 위에 두 줄로 늘어선 떡갈나무가 사실은 너도 밤나무라고 아무렴 오원 드름굴드는 동의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했기 때문이다. 벨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었고 그런 주장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파괴당하는 뭔가가 생기는 것 또한 어쩔 수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늘 이기는 법이니 결국에는 벨이 이길 터였다. 그 또한 공정해 보였으니 바이올릿은 처음에 이겨 더 나은 시절을 누렸기 때문이다. 저 이 문장 읽으면서 아까 착각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뭐예요? 이름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그랬어요. 벨과 바이올릿을. 벨이 지금 아내라고, 지금 아내인데, 바이올릿이 지금 아내인 줄 알고, 저도 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려던 부분들이 여기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문장에. 그래서 조율사의 이름이 오원 드롬굴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조율사라고 할게요. 조율사가 이제 첫 번째 아내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보아오다가 이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면서 배를 통해서 모든 시각들이 또 바뀌어 가잖아요. 근데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바이올릿을 통해서 보아왔던 모든 풍경들이
네. 벨로 인해서 바뀌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가던 조율을 하러 가던 길이나 네. 거기에 있던 떡갈나무, 네. 혹은 퍼틸 부인이 찬 진주는 오팔 이런 풍경들이 이제 벨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언어로 말한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의 질투도 있고 조금의 분노도 있을 것이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조율사 같은 경우는 굳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네. 빨간색이 파란색이라고 하면 그냥 파란색이구나. 아무렴 어때? 그런 것들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율사가 훨씬 더 에너지가 충만하고 몸이 더 젊었었고 이런 시절들을 첫 번째 아내와 그 시절을 누렸었잖아요. 그리고 조율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서는 또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아내가 좀 만들어 놓은 네. 루틴대로 네. 일을 하고 또 경제 활동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 번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조율사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냥 다른 번역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세상을 통역해주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이게 소설의 끝이잖아요. 네. 근데 전 되게 잔인하면서도 냉정한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남자를 두고 이 두 여성이 경쟁을 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 바이올릿은 죽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벨이 늘 이 조율사에게 마음이 있었고 사람들도 알았는데 벨 스스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바이올릿을 조율사가 선택해서 결혼했다라고 믿고 있었고 왜 그러냐면 외모적으로 자신이 더 나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가 되게 몇 번 나와요. 네. 외모로선 내가 이기는데 왜 내가 아니라 바이올릿을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아마 무수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벨은 결혼하지 않고 언니 집에서 같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왔고 네. 그러다가 바이올릿이 죽고 시간이 지나서 조율사랑 다시 이제 부부가 새롭게 되는 건데 막상 살아왔을 때 그 긴 시간 동안 조율사의 경제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죽은 전 부인이라는 사실을 이 벨이 쉽게 선선히 납득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치 계속 바이올릿의 남편을 내가 데리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아마 있을 테니까 이 세계를 거짓말을 해서라도 모순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믿게끔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의 묘사가 결국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기니까 벨이 이길 터였다라는 이 말이 이 조율사의 생각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아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그게 공정해 보였다. 그 바이올릿은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누렸으니까 라고 이게 문장이 끝나는데 네. 냉정하면서도 현실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현명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써버린 이상 정말 벨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벨은 왜냐면 계속 거짓말로 모순을 만들어내는 이상은 계속 바이올릿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일 것 같아서 의식하고 있다? 그게 이기는 걸까? 싶기도 하고 의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산소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 네. 왜냐면은 조율사는 결핍이라는 게 확실히 있었고 네. 그 결핍을 채워주는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다리를 내디디면서 걷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걷는 것처럼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걷는 부분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아내 바이올릿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존재가 지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 당연한 거고 네. 벨이 바이올릿을 의식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벨이 여기서 이길 것이다라고 하지만 네. 만약에 그 이기고 지는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조율사의 세계를 나중에는 조율사가 이 동네를 기억할 때 바이올렛이 얘기해준 거 다 까먹고 벨이 얘기해준 대로 기억하는 게 이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바이올렛이 계속 이렇게 모순을 만들어내는 거는 벨이 바이올렛을 계속 어쨌든 끌어안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게 어느 순간 무뎌져서 바이올렛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주율사에게 행복했던 시절의 아내로 남겠지만 벨은 지금 사실 이길 수 없는 질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허상이랑 싸우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관계가 이게 그냥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엔 결혼 2번 한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젊었던 시절에 만났던 여성과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버전을 다르게 말하면은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보면은 누군가는 벨이 결국에는 쟁취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결국에는 후순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해석이 제각각인 어떤 드라마, 통속적인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봤자 넌 2번째야.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썼더니 네. 여기선 남성이죠. 남성이 자신과 오랫동안 반려하는 사람이 2명일 때 그 세계가 과연 딱딱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소위 말하는 2번째 사람이라는 사람은 이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면 벨은 같은 마을에 계속 살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보아왔기 때문에 심지어 죽은 바이올렛은 그닥 벨을 의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벨에 대해 외모적인 칭찬을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뭐 아가씨 같다라는 말을 한다든가 남편에게 전혀 벨을 의식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의 그런 것들이 툭툭 나오는데 지금 벨만 과거에 좀 사로잡혀 있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이 마지막 문장이 전 조금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율사한테는 둘이 아니라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과연 둘일까? 그 사람한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계 혹은 인연이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 마지막 문장이 잔인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벨이 결국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냥 나는 그 시절을 누리지 못했어 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 그게 최선이겠구나. 매력이 많았나 봐요. 누가요? 조율사가? 오원 드럼골드. 아니 그 생각도 하긴 했어요. 여기 별로 외모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성품에 대한 묘사도 별로 없고 과연 이렇게 벨이 막 나이가 들어서까지 결혼하고 싶을 만큼의 무엇이 이 조율사에게 있었을까? 강력한 무언가가. 그러게요. 여기요 심지어 막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이미 무릎 한쪽은 관절염도 걸렸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남자인데 참 이렇게까지 계속 그 몇십 년이 지나서도 결혼을 하고 싶었을까?